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대표님, 어? 예, 잡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뭐야 이거? 저희도 이제 즉석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습격을 하려고요, 가끔씩. 난 준비가 안 되면 지식이 많이 없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중고차 잘 사는 꿀팁이 일단은 정말 궁금하거든요.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중고차를 사러 오시는 고객님이 중고차를 볼 때 이제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나뉘어지는 고객님들이 계시는지 중고차 대표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나눠지는데 너무 갑작스러운데? 자, 일단은 중고차를 살 때 꿀팁? 꿀팁이야 진짜 많지. 여러분은 중고차를 사러 가시기 위해서는, 민정 씨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중고차 단지를 가잖아. 중고차를 사려면 중고차 단지를 가야지 이제 상품용 차들이 주차돼 있고 하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어디 업체를 정한 다음에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차나두나 이런 다른 유튜버들을 보고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 근데 무작정 가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어디 전화도 안 해보고 그냥 일단 단지로 가보자, 지나다니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한번 컨택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중고차 단지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차를 막 운전해서 가는데 이렇게 봉을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딱 창문을 열면 얘기하지. 어디 오셨어요? 어디 전화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요, 전화 안 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나두로 오는 고객님은 어디 뭐 차나두 방문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세요 뭐 하는데, 아니요 그냥 무작정 왔어요 하면, 그러면 제가 차 보여드릴게 하는 분들이 계셔. 이게 보통 이제 중고차 매매단지의 당직자분들인데, 제가 당직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당직자분들한테는 안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그리고 어디 회사를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차장 들어가다 만났어. 그럼 이제 뭐 제가 차 보여드릴게 하면서 명함을 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곳에서 터진 사고가 많아. 왜냐? 이 고객한테 이제 차를 보여줬다. 근데 이제 만남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 딜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속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산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 정말 꼼꼼하게 봤음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중고라는 제품이고, 그래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1도 모르는 딜러한테 샀다 이가. 그러면은 내 차가 문제 생기면 전화를 해. 이 딜러는 큰 책임을 지려고 할까? 잘 안 할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AS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거래를 해야 되는 딜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실제로 실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 명함 좋은데 회사 뭐 주소만 나와 있고 몇 호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 진짜 그런 명함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리고 막상 나중에 전화해보면 그 회사 소속도 아니래. 나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찾아야 되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되게 번거롭고 힘들단 말이야,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안 사는 게 제일 첫 번째 꿀팁.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수, 고수, 하수가 있지. 자, 일단은 내가 하수부터 얘기해 줄게. 하수는 이 차가 뭐 엑센트인데 엑센트를 사려고 한다. 엑센트를 엄청 많이 검색해봐.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글을 보고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 들은 것만 딱 본단 말이야. 그리고 딜러한테 물어보겠지. 예를 들어 뭐 세타 엔진 들어가고 안 좋은 거 아는데 이 차는 어떠냐 했을 때 딜러가 뭐라고 할까? 대부분 좋아요 라고 할까? 사실 이 세타 엔진 들어가서 안 좋습니다고 할까? 좋다고 하겠죠. 웬만하면 좋다고 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대화거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그런 걸 막 물어보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유튜브에서 막 정보를 들었으니까 막 엔진 켜져 있는데 막 이 엔진 오일 뚜껑 열어보고 이래. 그리고 색깔이 막 어떻네 이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장 하수. 그러면 이제 딜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행동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저분 뭐 하실까? 좀 뭐 하시는 거지? 어디서 뭔가 많이 보고 왔고 내가 차를 많이 안다는 흉내를 내시는데 흉내에 불과하거든.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수고, 아는 척을 많이 할수록 더 이제 대화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고객님의 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딜러는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말
예를 들어 나쁜 딜러다, 아니면 나쁘진 않아도 이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딜러다 하면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요리하는 게 쉬워지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하수고, 중수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찰라는 차가 뭐 이 스파크다, 이 스파크를 꽤 타보셨던 분,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차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아니면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지인 중에 누가 이 차를 타, 그래서 들은 정보가 많고 실제로 타는 분의 정보를 들은 거잖아. 실제로 주변에 타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나왔던 정보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증거거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뭐 타시는 분들은 이게 차의 문제점들을 알 거 아니야. 타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많이 나고 어디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 그런 정보를 토대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니면 차를 많이 아는 지인을 데리고 온다든지, 보통 이제 차를 많이 아는 지인 또는 정비사를 같이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차를 같이 동행해서 봐준 서비스들이 있거든. 마이땅땡 뭐 이런 식으로 막 차를 같이 봐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랑 같이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중수, 그러니까 내가 얕은 지식 갖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보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게 약간의 중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비사라든지 아니면 차 쪽에 업종에 있으면서 차를 좀 정말 잘 아시는 분들한테 야, 밥 한 끼 살게, 나 차 살 건데 중고차 살 건데 같이 봐줘, 이런 건 난 괜찮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동행 서비스를 같이 온다, 나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동행 서비스가 같이 봐줬어, 근데 차에 문제가 일어났어. 실제로 우리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게 동행 서비스랑 차를 함께 봤는데 사고가 다르더라, 아니면 차의 상태가 너무 달라서 지금 벌써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내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 동행 서비스는 책임을 안 줘. 책임을 지지 않는데 대가는 지불하고, 그들이 차가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러지. 중고차는 원래 그래요. 그럼 왜 돈을 주고 그걸 같이 하냐고.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근데 차를 잘 모르고 딜러한테 당할까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제일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 꿀팁인데 이 고수들이 살 때 하는 행동이거든. 야, 근데 이거 영상으로 내가 찍으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우리는 고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저 웬만하면 이제 계약서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고수분들은 계약서 작성을 잘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를 정말 꼼꼼히 봤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중고기 때문에 뭐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 근데 차를 아무리 꼼꼼히 본다고 문제점이 일어나면 그 꼼꼼히 본 게 의미가 있어? 차가 좋고 안 좋고 어느 정도 거르는 단계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내가 꼼꼼하게 보고 했다고 거를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야. 중고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차를 팔 때도 무섭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도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고수분들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우리가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차를 딱 샀는데 사고가 없다고 했는데 사고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속고 산 거잖아. 또 다른 내용인 거고 성능지가 틀린 거고. 계약서를 쓸 때 딱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야. 성능지에 뭐 사고나 이런 내용과 틀릴 시 보상 또는 뭐 환불을 약속한다, 첫 번째. 이렇게 딱 계약서에 쓴다고 하면 내가 차를 샀는데 사고가 달라, 성능지랑. 근데 걱정할 게 있을까? 없죠. 성능이랑 다르네요, 차 다시 들고 가세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 성능 이런 거 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추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식으로 보상을 약속한다, 이런 걸 적을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을 적는지는 협의가 돼야겠지. 중고차라는 게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게 중고기 때문에 타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 차처럼 방금 딱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이미 마모가 많이 됐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마모라는 게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 패드, 뭐 라이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뭐 벨트, 엔진을 돌리려면 벨트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마모도가 됐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소모품이란 말이야. 그런 것까지는 딜러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뭐 엔진이나 미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리비 도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엔진 미션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보상을 한다, 또는 차를 샀을 때의 컨디션으로 수리를 해준다, 이러한 특약사항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 딱 명시를 지금 하려고 해. 근데 내가 딜러인데 이 차가 엔진이랑 미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았어. 근데도 당장 한 대 팔아야겠다 하고 딱 계약서를, 자 고객님 계약서 쓰시죠 하고 펜을 들이미는데 고객이 그런 특약사항을 요구하네. 이 차 팔 수 있을 것 같아? 팔기 힘들어. 그러면은 그럼 고객님 사실 이 차가 아까 제가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까 살짝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특약사항을 적어는 드릴 건데, 그럼 이 차 말고 다른 거 한 대만 더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딜러가 조금 더 고장날 확률이 없을 것 같은 더 좋은
좋은 차를 볼 수 있겠지. 차를 팔았는데 특약사항에 그런 거 다 적어놓으면 이거 고장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판매하는 딜러 입장에서 얼마나 압박감이 느껴지겠어. 그러니까 차를 꼼꼼하게 보고 리프트 띄워보고 시운전 이런 거는 필수 사항이고 내가 오일 뚜껑 열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 딜러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뚜껑 색깔만 보냐, 뭐 점성 만져보고 점성도 보고 진짜 어떤 경우에 찍어 먹어도 봐야 돼. 파묘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 최민식 선생님이 이렇게 땅에서 이제 흙 집어 먹어보거든? 똑같아. 엔진 오일 찍어 먹어본다 안 죽거든? 찍어 먹어봐야 돼. 난 몇 번 찍어 먹어봤어. 속은 안 좋거든 진짜. 근데 죽진 않아. 이렇게 막 점성도 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봐야 되지. 뭐 뚜껑 색깔만 본다. 그럼 뚜껑 색깔만 이쁘게 칠해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는 전혀 의미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 과정들이 있고, 가장 고수고 꿀팁은 계약서 작성. 야, 이 얘기를 했을 때 딜러들이 내 욕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다. 근데 차나도는 원래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걱정이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는 계약서 명시를 다 해. 소모품 AS가 안 된다. 대신 엔진 미션이나 이런 것들, 소모품이 아닌 것들도 있어. 어떻게 보면 엔진 미션도 소모품은 맞지. 쓸수록 가는 거고, 그래도 엔진 미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다. 근데 그 외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좀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차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계약서 작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해야 돼? 특약사항. 성능지가 틀릴 경우에 100% 환불 또는 보상 약속하고, 누유 이런 거 없는 차라고 했어 분명히. 근데 누유가 있을 시 누유 수리해달라고 하고, 없다고 했는데 딱 차를 사고 가자마자 집 근처에 카센터 아는 데 가니까 누유가 있대. 그럼 나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야? 속인 거죠. 맞지? 그러면 수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특약사항 안 적어놨어. 딜러가 나몰라라 하겠죠. 나물말 할 수 있지. 막말로 차나도나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업체들 얼굴 까고 장사하니까 댓글 하나 달리고 어디 소문날까봐 해주는데, 아닌 딜러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야.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계약서 작성을 잘 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직원들 힘들어지겠다.